왜 한국 가로수에서는 냄새가 날까? 1970년대 선진국들이 비웃었던 그 나무. 가을마다 코를 막게 만드는 은행나무와 플라타너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생태학자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가로수 하나하나가 세계가 배우려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거리를 기억하십니까?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그 시절,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마다 심어지기 시작한 나무들,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수양버들. 당시 선진국들은 이미 화려한 벚꽃과 단풍나무로 거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나무를 왜 심느냐? 가난한 나라답게 싼 나무만 심는구나. 외국 전문가들의 조롱 섞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행나무는 가을이면 악취로 악명 높았고, 플라타너스는 봄철마다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직접 나무를 심고 물을 주던 그 날들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삽을 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손주들이 그늘 아래서 쉬겠지. 그런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나무를 심어야 할까? 일본처럼 벚꽃길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당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 관리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나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선택은 생존이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4대 가로수에 꼽히는 나무였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외면받기 시작한 나무였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크게 자라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였죠. 은행나무는 가을철 악취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연간 6.9kg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정도로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1980년대 공해가 심각해진 도시 환경에서 이만한 나무가 없었습니다. 배기가스로 가득한 도로변에서도 거뜬히 살아남았고 넓은 잎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행나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병충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껍질이 두꺼워 화재에도 강했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도 살아남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했습니다. 30년은 자라야 열매를 맺기에 어린 나무들은 냄새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선택이 단순한 나무 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세대가 심은 나무들은 도시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연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내며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심었던 그 나무 한 그루,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의 최선의 선택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서울의 가로수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린다.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실제로 많은 구역에서 가로수를 교체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베어내고 벚나무를 심었고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자란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심은 벚나무는 병충해에 약했습니다. 해충 방제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가지치기를 하면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나무는 남부지방부터 확산하는 재선충에 감염되면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을지로에 소나무를 심었던 2000년대 초 여름 한낮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길은 38.1. 하지만 바로 옆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은 29.3였습니다. 무려 9도 차이였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깨달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 선배들이 심은 나무가 왜 그 나무들이었는지. 관리 담당자들도 배웠습니다. 과도한 가지치기가 나무를 죽인다는 것을. 2007년부터 전문 교육이 시작되었고 가로수를 보호하는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수와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심었던 나무들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이제 과학이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가로수는 총 30만 5천 그루, 이 중 은행나무가 35%인 10만 6천 그루, 플라타너스가 19.6%인 6만 그루입니다. 반세기 동안 이 나무들이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농약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은행나무는 천적이 멸종해버려 병충해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2억 8천만 년 전 고생대부터 살아온 살아있는 화석. 현재 IUCN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강인함 덕분에 도시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도 병충해에 매우 강합니다. 다른 가로수들이 매년 방제 작업에 수백만 원씩 들어갈 때 이 나무들은 거의 관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잘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은행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심지어 기둥만 남겨도 다시 새싹을 틀어냅니다. 2013년에는 은행나무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플라타너스는 1년에 2m씩 자라는 빠른 성장 속도를 가렸습니다. 가지치기를 해도 금세 회복합니다. 이런 강력한 회복력 덕분에 도시의 각종 충격에도 끄떡없이 버텨냅니다. 세 번째 비밀, 도시 매연정화의 챔피언. 플라타너스의 넓은 잎은 대기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 흡착합니다. 은행나무 역시 공해에 비교적 강하고 나무 껍질이 두꺼워 오염된 도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네 번째 비밀, 교체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1020년마다 병들어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수백 년을 삽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1100년이 넘었습니다. 플라타너스도 관리만 잘하면 100년 이상 거뜬합니다. 우리 세대가 심은 나무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과학이 증명한 것은 우리 선배 세대의 지혜였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가난했지만 그 선택은 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도시 생태학자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신사동 은행나무 가로수길, 을지로, 분당의 플라타너스 거리였습니다. 어째서 한국만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간절했습니다. 자국에서는 실패한 가로수 정책이 왜 한국에서는 성공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연구진들이 주목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장기적 안목. 한국은 50년 동안 같은 수종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행에 따라 가로수를 자주 바꿨지만 한국은 꾸준히 같은 나무를 키워왔습니다. 둘째, 관리 시스템의 개선.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2000년대 이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로수 전담 인력, 교육 프로그램, 보호 법규까지. 셋째, 시민들의 애착.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심은 나무에 애착을 가졌습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낙엽이 많아도 우리가 심은 나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국제생태학학회에서 한국의 가로수 정책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의 한국 모델, 장기적 가로수 정책의 성공 사례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외국의 비웃음이 부러움으로 바뀌고 이제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가로수가 세계적인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을이면 여전히 은행나무, 열매 냄새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서울시는 매년 가을이면 구청별로 기동반을 편성해 은행 열매를 수거합니다. 중장비까지 동원됩니다. 이 냄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거리를 걸을 수가 없다. 민원은 정당합니다. 비오볼이라는 성분 때문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1년 365일 중 냄새가 나는 기간은 고작 34주입니다. 나머지 11개월은 어떻습니까? 봄에는 연두색 세이프로 거리를 물들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는 쌓인 눈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체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30년생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 데 드는 비용은 나무 한 그루당 수백만 원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 심은 나무가 다시 30년을 자라는 동안 우리는 그늘도 없고 공기 정화 효과도 없는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작은 희생이 큰 보상을 낳습니다. 가을 한 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깨끗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주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남긴 선물. 이것이 바로 가로수의 의미입니다. 한 달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이제 한국의 도심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신사동 은행나무길을 걸으면 가을이면 온 거리가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노란 잎으로 뒤덮인 서울 가로수를 가장 많이 기억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신도시가 생긴 1990년대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무들은 이제 거대한 녹색 터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가로수길은 이제 살아있는 생태 학습장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가로수 관찰 수업을 합니다. 봄에 새싹이 돋는 모습, 여름에 무성해지는 잎, 가을에 단풍 드는 과정, 겨울에 앙상한 가지. 사계절의 변화를 가로수를 통해 배웁니다. 대학에서는 도시 생태학 현장 실습지로 활용합니다. 50년간 같은 수종을 유지하며 관찰할 수 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나무와 인간,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우리 동네 나무 하나하나가 역사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 놀던 그 나무, 첫 데이트 때 걸었던 그 가로수길, 아이들과 산책하던 그 거리, 모두가 50년 생태사의 현장입니다. 이제 그 나무들은 단순한 가로수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땀과 지혜와 인내가 담긴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1970년대로 돌아가 봅시다. 냄새나는 나무, 가난한 나라의 선택이라는 비웃음.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웃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에서 부러움으로 2010년대 세계 각국은 가로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충해로 죽어가는 나무들, 천문학적인 관리 비용, 시민 민원. 그때 한국의 사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50년 동안 같은 나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관리 비용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 열섬 효과 감소에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부러움 연구 대상. 이제 한국은 세계 도시 생태학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연구진이 찾아옵니다. 서울시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년 국제 세미나를 엽니다. 가로수, 암수 감별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2011년 국립산림과학원이 은행나무, 암수를 1년생, 어린 나무,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냄새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남긴 선택이 지구적 기적으로. 여러분, 1970년대 당신이 심었던 그 나무 기억하십니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삽을 들고 어린 묘목을 심고 물을 주던 그날, 땀을 흘리며 이 나무가 크면 손주들이 그늘에서 쉬겠지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심은 나무 하나가 50년간 탄소를 흡수하고 매연을 정화하고 도시의 온도를 낮추고 생태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전 세계가 배우려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선택한 나무, 비웃음을 받았던 그 나무. 하지만 그 나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심은 나무 하나가 이제 전 세계가 배우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오늘 거리를 걸을 때 가로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 하나하나가 여러분 세대의 지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가을 한 달의 냄새? 그것은 50년 기적의 아주 작은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 가로수, 우리의 자부심입니다.